미국 하원 전체 의석과 또 상원 3분의 1, 주지사 3분의 2 이상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지금 미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집권당에 불리한데요.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 중간선거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버지니아주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간이 저녁 7시가 가까워지고 있을 텐데 이제 투표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버지니아주는 투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감 직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 모습이 조금 전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투표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끝이 납니다.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나는 하와이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주말까지였던 사전투표는 전국에서 4,5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중간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투표소 앞에서 만난 유권자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There's inflation. The cost of everything has gone up. People can't afford to heat their, or may not be able to heat their homes. Now it's so polarized and there's so many negativities and falsehoods that now it's down to actually having to save democracy. So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at this point. 예, 미국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선거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여당인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중간선거 자체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데다 40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정부 여당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원은 435석 전체를 놓고 선거가 치러지는데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공화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이 214석 정도로 집계되는 가운데 경합 지역 가운데 4석만 더 확보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10석 이상 차이로 공화당이 이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20석 이상 차이로 이기는 시나리오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100석 가운데 35명을 뽑는 상원은 여야가 박빙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원은 여야가 50대 50으로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는데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 경합 지역 5곳의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렸다며 표심을 호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집권 2년 만에 나라가 망가졌다면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be clear. This election is not a referendum. It's a choice. It's a choice between two very different visions of America. Even critical election. And I would say, in the strongest way, it's a country-saving election. 중간 선거의 대략적인 윤곽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박빙 지역의 경우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선 우편 투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화당 후보 가운데는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거란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어서 선거 이후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탈세 의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수사 등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악관은 앞으로 의회에 잇따른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돼 새로운 정책 추진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하원 모두 야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는 CNN과 인터뷰에서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진 않겠지만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손보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안 수정은 워낙 쉽지 않은 일인데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부분은 공화당도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어서 쉽게 낙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공화당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외교위원회의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공화당은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쪽이어서 지원을 끊지는 않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선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15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 다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2024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동력은 더욱 힘이 빠질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 투표소에서 YTN 권윤기입니다.